안녕하세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2월 19일 매일 만나는 재테크 학습지 출근해요마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죠. 서울 지역에서는 대규모 눈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은 출근을 서두르셔야 쾌적한 출근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과 다른 토픽들에 대해서 여유 있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이면 사실 사전 녹음을 할 수 있어서 참 좋긴 한데 소재가 부족하고 녹음하는 측면에서는 소재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는 출근길을 더욱더 여러분들의 출근길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 같아서 전일 한국 시장을 좀 살펴본 이후에 왜 그렇게 미국은 화웨이를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뉴스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왜 그렇게 화웨이를 극도로 싫어하는지의 배경 지식을 한번 쌓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 수급은 마치 수업이 끝난 이후 칠판을 지우는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전일 한국 시장 다시 시장의 주체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하느냐가 체크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0.67% 상승한 2210.89포인트, 코스닥 시장 745.33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56억을 매수했고요. 기관이 2660억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 700억 이상을 사들이는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을 상승케 했던 무역협상의 우호적 뉴스가 금요일 낙폭이 컸던 아시아 시장을 다시금 상승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2.5%, 일본 니케이 지수가 1.8% 상승하는 등 아시아 시장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섹터는 바로 미중 무역 협상과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른 화학 섹터의 상승세였습니다. 롯데케미칼 5.2%를 시작으로 LG화학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과 같은 정유주까지 일제히 상승했으며 현대건설기계와 같은 경기민감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중국의 경기 부양과 중국의 성장, 이 두 가지 요소는 한국 주식의 실적과는 떼놓기 힘들다라는 상관관계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200만 주 이상 매도한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는 이어졌지만 기관이 50만 주 이상을 매수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로 1.2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IT 섹터에서 연일 눈에 띄는 것은 OLED 장비주인데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 반도체 이후에 추가적으로 눈독을 들이는 섹터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LCD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OLED는 여전히 한국이 앞서고 있지만 중국에서 탐내는 OLED 기술 격차를 한국과 좁히기 위해서는 한국의 장비와 기술력을 수입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선 경제적일 것이고 그에 따라 국산화되어서 삼성과 LG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중국의 러브콜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중국은 기술력과 자본 모두 부족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자본력을 갖추면서 자본으로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을 여실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들을 높은 연봉을 주고 사가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투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주요 주주의 위치에 오르는 등의 과거 사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토픽인 미국은 왜 그렇게 화해를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IT 전문가분들이 매우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유튜브를 많이 참고했고요. 그중에 카이스트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해주신 내용을 일부 참고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웨이가 기계의 스펙을 속이고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과대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공정한 거래가 아닌 상대편 헐뜯기에 집중을 하면서 미움을 한번 샀었고요. 예를 들자면
화웨이 핸드폰에 탑재된 핸드폰 카메라와 갤럭시 카메라 사진 결과물을 비교함에 있어서 조리개 값과 노이즈 값을 동일하게 해놓고 촬영 결과물을 비교해야 하는데, 화웨이는 잘 나온 사진, 갤럭시는 잘 못 나온 사진을 비교하면서 갤럭시를 비하하는 광고를 한 적이 있죠. 이러한 광고뿐 아니라 스펙상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시장에서 신뢰도를 금가게 하는 행위를 많이 함으로써 미국 정부뿐 아니라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 금지를 부르짖는 메인 이슈가 아니죠.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바로 화웨이 백도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화웨이에서 생산, 유통한 기기가 기기와 통신 장비에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 본국으로 전송하는 백도어라는 시스템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화웨이 측에서는 중국 본국의 고객 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해 전송했을 뿐 정보국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했지만, FBI와 CIA 등은 조사를 통해 미국 내 정보와 데이터가 중국 군사 정보에 제공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화웨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미국 FBI와 CIA 그리고 나사는 공식적으로 미국 국민에게 화웨이와 ZTE폰을 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내 국내법 그리고 미국의 정보 관련 법률이 충돌되면서 장기화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정보망을 공유하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국가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영국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것이고 이는 정보 유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계산이 숨어 있는지 국면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이 화웨이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하게 5G 시대의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외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파고들면 예전부터 골마 있었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완전히 매점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시장과 화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정월 대보름 보름달을 보고 소원도 비실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망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올 한 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출근 헤어마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역TV 박주환이었습니다.